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초음파, CT, MRI 등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이런 사람은 만성염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다르게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합니다. 만성염증은 가랑비로 비유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퍼지며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져왔다면 몸에 만성염증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성염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질병으로 발현되는데요. 만성염증이 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한 연구에서 협심증이 있는 환자 중 30%에 해당하는 환자의 발병 원인이 만성염증으로 밝혀지면서 염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염증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완벽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식이 패턴과 식단의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매하고 먹는 식품 중에 불필요한 염증을 만들어내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몸속 만성염증 수치를 증가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염증성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높여 각종 질환 발병률도 함께 높이는 고염증 식품. 첫 번째는 과도한 설탕, 즉 단 음식과 단 음료입니다. 인류가 설탕을 사용한 것은 기원전 4세기경 인도에서부터입니다. 약 2400여 년간 인류와 함께한 셈인데요. 설탕은 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과 같이 탄수화물이 포함된 모든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천연 설탕을 함유한 전체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식품에는 다량의 섬유질,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유제품에는 단백질, 칼슘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당, 즉 식품 제조업체가 맛을 위해 또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하는 설탕을 과하게 섭취할 때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설탕은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단백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 당화산물, AGES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식품 속 최종 당화산물은 섭취 시 약 10%가 혈액 성분이나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 물질은 당독소라고도 불리며 혈관 벽, 췌장 등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설탕은 장 속 유해균을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늘려 인슐린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염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과도한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변해 LDL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에 더 많은 CRP라는 물질을 유발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우리 몸속의 염증을 늘리기 때문에 만성염증 및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피해야 하고 조절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일일 설탕 섭취량은 약 25g으로 콜라 한 캔만 마셔도 하루 필요한 당 이상을 섭취하게 되어 불균형을 초래하는데요. 따라서 식품을 섭취할 때 당분이 높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최소한 당분 함량을 확인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는 두 번째 식품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보통 비만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비만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계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해로운 성분입니다. 지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 고체 상태인 포화 지방으로 나누는데요. 쉽게 불포화 지방산의 유통을 위한 변형 과정 중에 생기는 트랜스 이성질체로 이루어진 제3의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고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람이 섭취해 오던 지방의 형태와는 달라 몸 안에서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항진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염증 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자, 라면, 육류 지방, 마요네즈, 마가린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곳곳에서 트랜스 지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결국 적게 먹거나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트랜스 지방의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인데요. 하루 2000칼로리 섭취 시 약 2.2g 미만을 섭취해야 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최소한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팝콘, 케이크, 비스킷류, 초콜릿 가공품 등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는 세 번째 식품은 술입니다. 비염, 중이염, 눈병 등으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수술 후에 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금주입니다. 한 잔에서 두 잔의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작용일 뿐, 특히 염증이 있는 사람은 술을 필수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화기관으로 들어와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성분이 체내에서 더욱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여기에 혈관 확장 효과가 더해져 사이토카인 성분이 더 빠르게 전달되어 염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에 소장이나 대장 점막의 방어력도 약해져 세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므로 염증이 더 잘 생긴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주가 선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염증이 끊임없이 생기는 만성염증을 방치하면 암을 비롯한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 먹는 음식을 조절하여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